중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베테랑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것입니다. 세상엔 직접 보기 전까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출장은 제가 평생 쌓아온 확신을 뒤흔들어 놨죠. 도대체 이 중국 기자는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잉입니다. 베이징 방송 시사경제부에서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죠. 사무실에선 말이 곧 칼이라는 말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기자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얼굴로 단단한 말 던지는 사람. 그게 제 역할입니다.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어요. 이번 주 기획안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죠. 한국 특집으로 경제 몰락, 청년 실업, 부동산 위기, 이런 키워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팀장인 리장성이 말을 꺼냈죠. 중장년 시청자들이 요즘 한국에 좀 흔들리는 눈치입니다. 의료 관광이니 화장품이니 괜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류 때문인지 지금이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짚어볼 타이밍입니다. 한참 조용하던 회의실에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국 현장을 확인해서 생생한 리포트를 내보내죠. 순간 다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한국 관련 기사도 많이 써왔지만 정작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건 제 스스로도 좀 걸렸습니다. 마침내 현장에 나가 진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죠. 그 나라,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허술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틀렸다면 어쩌지? 그런데 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숙소를 잡고 대기업 방문, 거리 취재, 시민 인터뷰까지 계획을 세웠죠. 후배 기자 장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한국 분위기 안 좋다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난 기자야. 사실을 보러 가는 거지 환영받으러 가는 건 아니야. 짐을 싸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제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진 몰랐죠. 서울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반전들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제 시선은 자연스레 주변 시설을 훑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 질서정연하게 줄 선 사람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자동 출입 시스템이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10분도 채 안 걸려 입국을 마쳤습니다. 우리보다 인프라가 부족할 줄 알았는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 풍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도로 곳곳에 있는 정돈된 안내 표지, 높은 빌딩 사이사이로 보이는 나무들. 생각보다 훨씬 도시가 단정했습니다. 택시 기사 박정수 씨는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요즘 중국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중국어 하시는군요. 박정수 씨는 웃으며 요즘은 외국 손님 많아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베이징의 택시 기사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환대의 정서는 예상 밖이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커다란 광고판, 국제 브랜드 매장들, 그리고 유동인구. 특히 강남역 인근을 지날 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몰락한 도시라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짐을 풀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건 겉모습일 수 있습니다. 표면만 보고 속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상상하던 서울과는 너무 달랐어요. 생각과 달라 조금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궁금해졌습니다. 취재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낯선 도시의 진짜 속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홍보팀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죠. 사실 저는 출국 전까지만 해도 삼성도 이제 끝물이다라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서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접수처의 안내 직원이 또렷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러인 기자님, 환영합니다. 중국식 발음을 거의 흡사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죠.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담당자 박지현 씨가 준비해둔 자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기업 속에서 전시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형들, 그리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의 모습.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가장 주목하는 건 뭐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사람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철학은 쉽게 못 바꾸니까요. 그 말이 제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만 보고 비교해왔지 그 뒤에 철학까지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삼성의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지켜보며 저는 메모를 멈춘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그 기술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겠구나 싶은 실감이 들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기업 홍보 자리라고 생각했던 삼성 방문이 제 내면에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렇게까지 앞서 있었나? 다음 일정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놓쳐온 게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출장과 다름없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취재 동선을 다시 확인했어요. 두 번째 일정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뷰였습니다. 원래 목표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가지런한 도로, 혼잡하지 않은 교통, 무엇보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이 의외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공기가 이렇게 맑다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착한 진흥공단 로비에서 저를 맞은 이정민 실장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러인 기자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당당했고 사무실 분위기 또한 깔끔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창업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움직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 오는 외국 투자자들도 늘고 있죠. 처음엔 그저 포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창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예비 창업자들이 화상으로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대부분 3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고 회의 자료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정민 실장은 웃으며 답했죠. 본인들이 한 겁니다. 저희는 공간과 시스템만 제공합니다. 그제야 제가 보던 몰락한 경제는 적어도 이곳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 단정하긴 이르죠. 하지만 첫날부터 제 생각에 균열이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취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중에 제 손에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중국에선 그 상황이면 끝이죠. 신용카드, 기자증, 호텔 카드키까지 전부 들어있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선 호텔로 향했고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가 앉았던 그 카페에서 호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직원분이 전화를 받고 객실로 방문해 프론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장 프론트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 도착하니 어제 본 바리스타가 제 지갑을 손에 쥐고 웃으며 말했죠. 중국에서 오신 기자분 맞으시죠?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앉았던 자리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도 그대로였어요. 이게 한국인가?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팁을 드리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죠.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정직함을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이 사회에 처음으로 감탄하게 됐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삼성전자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장 기대했던 동시에 가장 확신에 차 있던 취재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자주 비교되는 곳이니까요. 삼성도 이제 옛말이지라는 말, 저도 방송에서 몇 번이나 반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본사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보안 절차도 체계적이었고 안내 직원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며 반갑게 맞이했죠. 사소한 디테일에서 이미 인상은 달라졌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수출만이 아니었어요. 환경기술, 의료기기, 심지어 농업 자동화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장 내부를 잠시 둘러보게 되었는데 자동화가 무서울 정도로 완벽했고 연구진 중엔 외국인도 많았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전부죠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점심시간엔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회사에도 중국인 동료 많아요. 함께 일하면 배울 점도 많습니다.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이 저는 낯설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과 존중의 시선이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이 아니라 위기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삼성의 그 거대한 건물이 제 안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방송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KBS 국제부 PD 이수진이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서자 어수선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였고 기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바빴지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만드는 건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이수진은 제게 물었습니다. 러인 기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보도해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죠. 대부분은 수치나 분석 중심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판도 칭찬도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에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실은 결국 독자가 판단하니까요. 그녀와 함께 기자 회의실도 둘러봤습니다. 놀란 건 그곳 기자들이 자국의 문제점도 거리낌 없이 토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린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전 멍해졌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저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한국 방송국에서 나온 후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제 앞에 놓인 건
팩트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자세. 그건 그들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짐은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제 취재 노트엔 매일 쓴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안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건 단순히 보도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뉴스국 프로듀서 장웨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러잉, 바로 스튜디오로 와요.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야 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짐 풀 새도 없이 방송국으로 향했고 대기실에서 장펑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배,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줄 거죠? 전 말없이 웃었습니다. 제 입에선 어떤 말이 나올지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조명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막 돌아온 러잉 부장 기자 모셨습니다. 한국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정적에 휩싸였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정직했고 시스템은 견고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도 핸드폰도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회를 어떻게 몰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이 끝나자 실시간 댓글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에 세뇌당했나? 정직한 기자다.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초록색 사탕을 하나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 순간 문득 서울의 밤하늘과 남산에서 마주친 그 미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제게 보여준 건 단순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그걸 이제 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의 기자 러잉의 진실한 방송이 없었더라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몰락한 나라로 생각했을 겁니다. 러잉의 방송이 앞으로 중국 사회에 어떤 형태로 전해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